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GNBS 에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네, 2단계에서 우리가 실망을 갖기에는 너무 이르죠. 네. 자, 우리가 이 과거 무상 급등 종목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비교해서 이제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역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똑같은 닮은 꼴로 가진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틀리죠. 하지만 그 흐름 자체, 패턴 어떤 그 패턴의 흐름, 네, 이것은 유사할 것에 대한 믿음은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포 세력들이 있었겠죠. 네, 이 세력의 마인드는 어떨 것인가? 얘네들이 다 빠져나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한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식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뭐 미래산업은 사실 지난 금요일자죠. 금요일자부터 반등을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패턴이 나타났었죠.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상증자 500% 했었던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요 날이죠. 그러니까 8월 8일이 미래산업의 8월 8일이 지금 GNBS로 따지면 그 10월 16일이 되는 거겠죠. 되게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반등이 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좀 형편없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그 하루 이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상 발표해서 쭉 미끌어 놨다가 다시 되돌리는 패턴으로 전개되는 흐름. 네, 이거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무상증자 폭이 100%가 아니죠. 뭐 300% 무상증자 아닙니까? 자, 이 정도라면은 분명히 이제 크게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분명히 우리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무상증자를 발표를 또 한 기업들도 여러 개 있는데 뭐 일단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래산업 같은 경우를 일단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모양을 우리가 GNBS 에코를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자, 잘 보면은 결국 이제 주포들이 만약에 이제 들어왔었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 그리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네, 여기서 매집이 한번 일어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땡겨주면서 여기도 판 게 아니라 매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수익이 발생을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대 양봉으로 올린 거는 세력이 들어온 걸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거래량이 매집된 거래량으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무상증자 300% 발표를 이날 했잖아요. 이 장대 양봉을 보인 날. 자, 이날 그 매집한 세력들이 전부 빠져나갔을까요? 무상증자 300%를 해서 무상 물량 300%를 받으면 좀 더 큰 차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서 다 팔고 빠져나갔다.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려워요. 만약에 빠져나갔다 한다면 이게 수직으로 더 급락을 더 그 가속도 있게 하락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정도 패턴은 지금 아니고 다만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진 정도가 아니겠느냐. 네,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세요. 네, 여기서 그 봉 차트 흐름을 좀 가만히 보면 그냥 음봉이 길게 나타나는 흐름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날 발표한 날만 이제 그랬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아래꼬리 주거나 잘 버티거나 또 아래꼬리 주면서 음봉 길이도 좀 짧고 그러니까 매물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음봉 길이죠. 네,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십자 형태나 아래꼬리 길게 주고 뭐 이런 패턴이 이상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뭐 하락 종목수가 워낙 이제 많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주포 마인드는요. 이 무상을 300% 받으면은 그 주식 수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권리락되고 매도를 반짝할 때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미래산업의 예처럼. 그거를 감안을 할 것 같으면은 주포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상증자한 기업들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되다가 권리락 되는 날 수정한 주가를 보면 쭉 치고 오르잖아요. 쭉 치고 올라서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2박 3일 동안 급등을 했었고 300%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에 500% 무상증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1박 2일 코스라도 시세를 급등시키는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포가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권리락 이후에 시세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욕심을 전부 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무상 발표하고 시세가 그날 아주 급등을 했다고 한다면 후유증이 단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상 발표한 날 오히려 주가는 밑으로 밀리면서 먼저 선 조정을 좀 거쳐줬던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무상 발표한 날이 이날입니다. 그죠? 8월 3일 날. 이날 발표를 해버리고 얘도 똑같이 밑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급등을 했죠. 그랬다가 밀렸다가 권리락 이후에 2박 3일 동안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GNBS 에코의 위치는 이 정도 위치라고 그냥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직은 이 정도의 위치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미래산업의 예를 보면서 무상 300%나 발표했는데 그냥 이대로 마무리되면서 그냥 흘러나 내려가는 그런 패턴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산업 경우도 그렇지만은 흘러내리더라도 권리락 된 다음에 급등을 2박 3일 정도 했다. 이 권리락 이후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권리락 이후 반짝하는 시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GMBS나 또는 이 무상증자 보고서 들어온 주포들은 이 권리락 이후에 시세가 엄청 뜰 때 팔 생각을 최소한 갖고 들어와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포들은 권리락 이후에 시세 급등해도 안 팔고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 물량 상장될 때 그때 팔아서 이제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도 주포들은 권리락 이후에 시세 반짝 패턴을 보고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세력 전체가 다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절반 이상의 세력들은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을 보려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노리고 지금 현재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저는 보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이런 패턴일 때 이제 반전을 해가지고 이 강력한 반전이 나오냐, 약한 반전이 나오냐, 요걸 또 우리가 그때 맞게끔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적정한 결정을 좀 해야 돼요. 이를테면 한 3분의 1 물량을 여기서 때려주느냐, 2분의 1 물량을 때려주느냐, 전량을 매도하느냐, 그 비중, 매도 비중과 매도 타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영상에서는 취급하기는 좀 힘들고요. 역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그 사인을 순간 사인이 날 때 바로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이 문자 받으시려면 GMBS 이렇게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간 타임을 좀 잡아볼게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미래산업과 아주 100% 똑같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반전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본적인 그 패턴의 흐름은 유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시장에서 지금 대형주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상증자 종목이라든가 이런 좀 특화된 종목에서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강세장이 아니라 약한 장 아니에요. 이럴수록 무상증자한 기업의 주가는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과거 경험을 살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순간 타임 꼭 잡으시도록 하시려면 문자를 꼭 좀 보내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집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잘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대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삼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삼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네,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자 주세요. 네,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네,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